많이 쓰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시는 말, 다다익선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듣죠, 그죠? 다다익선은 이렇게 씁니다. 한글로는 다다익선이 아닌데 한자로 써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쓰거든요. 이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사다난하는 2023년이 지나가고 할 때 다사다난은 이겁니다. 마늘다자, 일사자, 마늘다자, 어려울 난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사다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은 것. 사건 사고 많은 다사다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부지기수 할 때 부지기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숫자를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지기수. 근데 이 부자가 똑같은 글자지만은 여기에 앞에 우리 글로 지읒, 디귿, 시옷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이게 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그 외 글자는 뭐냐면 불로 읽혀요. 불. 네. 불과하다 할 때는 이거 같이 써놓고 요 과자 쓰면 진할 과자 써놓고 불과한데 부과하다가 안 읽어요. 불과라 읽지. 그러나 부족하다 할 때, 그 다음 부동액 할 때, 그 다음 불순할 때, 이때는 전부 부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같은 글자라도 이 글자가 앞에 우리 글자가 무슨 글자에 따라서 불로 일으킬 때이고 부로 일으킬 때가 있다. 읽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같은 부동액 써놓고 이건데 불동액이라고 읽지 않거든요. 부동액 앞에 다음에 디귿이 따라오니까. 네. 부족하다 할 때 불족하다 소리 안 해요. 앞에 지읒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앞에 쓰는 글자에 따라서 불로 읽힐 때가 있고 부로 읽힐 때가 있다. 그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나도 이제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말씀 설자예요. 우리가 설명할 때 쓰는 설자예요. 그런데 설명할 때는 이걸 설로 읽어요.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유세한다 할 때 이거 써내기 요런 달랠 세자예요. 유세라 읽어요.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야기할 때는 깃불 열자로도 읽었어요. 열. 한 가지 글자가 설도 되고 세도 되고 열로도 읽힌다. 오는 문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열자는 깃불 열자고, 요거는 달랜다는 달랠 설자, 유세하러 간다는 달래러 간다는 거고, 설명하는 것은 말하는 설자, 설제. 그러니까 같은 하나를 두고 세 가지로 읽히는 글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비일비재하다. 비일비재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비일비재할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같은 현상이다. 이게 한두 번 아니고 한둘이 아니고 많은 것을 비일비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산인해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사람 많이 모인 거 인산인해라고 그런다. 산과같이 바다같이 많이 모이는 건. 그러나 써보라 그러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쉬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제 매주 나갈 겁니다. 매주. 이렇게만 자꾸 몇 분 외에다 자꾸 읽어보고 하면 눈에 익게 되고 써지게 돼요. 인산인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을 우리 선조들이 예찬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거 유식하게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자료는 어디 나가서 써먹을 때 여러분의 인격과 품격을 높여주는 말들입니다. 예. 그래서 잘 좀 이거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네, 그 가을에 들어왔으니까. 그것만 알아도 오늘 가을을 아이고. 아주 멋진 말 골라서 쓰면 돼. 골라서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가을 예찬 사흘 절기입니다. 가을을 칭찬하는 네 마디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가을 그러면 여러분 청고마비란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청고마비가 원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산홍엽입니다.
온산에 가득하게 단풍이 물들으면서 만산홍엽이라 이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거. 요 앞에 이제 밑에 빨간 거는 무조건 앞에 까만 글자 한자를 토달아 놓은 말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자만홍입니다. 천가지 자색 붉은 그 만가지 붉은색 이게 단풍 경치를 이야기합니다. 천자만홍. 다 가을을 우리 선조들이 예천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추계경색입니다. 가을 계곡 물이 단풍으로 붉은 색깔의 경치이다. 왜냐하면 단풍잎이 떨어져가지고 겨울에 흘러다니게 물이 완전히 붉게 물들었잖아요. 이게 추계경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을 추자, 계곡 개자, 볕경자, 그 다음에 빛색자입니다. 그 다음에 산자 수명이란 말 많이 썼습니다. 산은 자주 맺히고 물은 거울같이 맑다. 가을에 그리 물이 맑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력지추랍니다. 나무 잎사귀가 하나 떨어지니까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걸 깨우쳐주는 이력지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에서는 천고마비 가을 하늘을 놓고 말은 살찐다는데 이것은 원어가 아니에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입니다. 추고마비입니다. 추고마비의 원뜻을 한국과 일본에서 바꿔왔는데 천고마비의 원뜻이 추고마비인데 이제 요 뒤에 추고마비에 대한 것도 또 상세한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요 지나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풍낙엽, 가을 바람에 낙엽 잎사귀 떨어진다. 이게 추풍 이렇게 사람 신지 한들한테 추풍낙엽이라고 많이 써먹잖아요. 바람에 조금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화가춘입니다. 등화가춘은 뭐냐면 등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등화가춘이라고 해요. 등화가춘. 근데 10월 달에 책 읽는 계절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가을에 책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등화가춘. 실제로요. 일본 사람들은 책 정말 많이 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문 많이 발행하는 데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600만 부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예. 엄청나게 신문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일본 출장 가서 지하철 타보면요. 손에 책 들거나 신문 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 그냥 멍청이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책을 많이 읽습니다. 어쨌든 등화가치는 등불을 가까이 책을 읽는 마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산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을에 이제 전부 수확해서 거두어 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돈을 버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추산장. 그 뜻입니다. 가을이 와서는 결산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가을을 네 마디 글로 함축해서 말했습니다. 추고마비는 추고 세 마비가 원형인데 천고마비로 여기서 추고마비가 아니고 원말은 추고 세 마비입니다. 추고세마비란 말은 시성 두보, 중국에 두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를 할수 잘 지으니까 성인이라 해서 시성이라 불러요. 두보의 조부 할아버지인 두심은이 친구 소미도에게 변방의 정경과 당나라의 군대의 성전보를 전하는 내용 중에 추고세마비를 처음 사용, 훗날 천고마비로 바뀌었다는데 그러니까 이 시성 두보의 정조 할아버지인 두심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나라 때 어느 지역의 변방에 장수로 가 있은 거예요. 근데 가을인 거예요. 근데 전쟁도 이겼어. 근데 하늘도 높고 새는 이게 너무 성을 이야기 성. 성도 그래서 추고 하늘 높은 성에서 말도 살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고세마비가 원말인데 추고마비로 바꿨다가 천고마비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가서 천고마비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말은 추고마비다. 이런 산식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천고마비가 야 천고마비가 원뜻은 아니야. 원래 추고마비야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시성 두보의 정조 할아버지 두심원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원래는 추고세마비였어. 근데 그게 바뀌어서 추고마비가 천고마비로 바뀌었다 하고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품격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왔기 때문에 가을에 대한 예찬이니까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서 있고 무심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또는 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대단한다 할 때 그 대단한 줄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가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얼마나 그까지 딱 다른 게 없잖아요. 예.
이런 자료가 계속 여러분에게 제공될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정말로 한자를 좀 제대로 아시면 전부 지금 한글로 적혀져 나오잖아요. 한자를 제대로 알면 그 뜻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죠. 딥 러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근성근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깊이 아시는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회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만 아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부지추가 아닙니다. 부. 버겁니다. 다음 차례라는 게 부예요. 주는 우리 김 대표님 강의가 원추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곁들이를 얻어 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